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서로 다른 인체의 특징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각자 질환이 다르게 찾아오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 각자 체질에 잘 맞는 치료법을 써야 근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근본 치료를 잘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긴 모습을 통한 판단과 처방이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늘 이 시간 올바른 치료법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음낭수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남성 질환 중 하나인 이 증상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럼 강의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음낭수종이 되겠습니다. 대개 음낭에 물이 차면은 수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음낭수종에는 음낭에 물이 차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 치료를 한의학적으로 해주면 음낭수종이 없어져서 정상적인 음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수술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는 것인데, 사실 음낭수종을 그냥 치료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치료하는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안에 물이 차는 경우, 고안에 물이 차는 경우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음낭수종이라고 합니다. 음낭수종. 음낭수종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수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치료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특히 음낭수종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음낭수종의 한의학적인 병명은 산증이라는 거예요. 산증. 산증. 제가 하도 얘기해서 산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증. 산증은 사실은 고환에 또는 여성의 자궁 또는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병이에요. 대표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산증은 음낭이 붓는 경우도 있고 음낭이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음낭과 연결돼서 아랫배, 고관절, 옆구리, 허리까지 아파지는 것을 산증이라고 그러죠. 이게 산증은 또 특징이 소화가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증이 치료해주면 음낭수종이 낫는 거예요. 산증을 치료해주면 음낭수종이 낫는 거예요. 이 산증이라는 것도 한의학의 독특한 이론이에요. 한의학의 독특한 병명의 산증이라는 거예요.
산증이 되는 거. 고환에 물이 차는 현상의 원인은 첫째가 담음입니다. 담음. 담음, 노폐물이 쌓이는 거죠. 담음 식적 어혈이 이게 뭐냐? 바로 산증의 원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담음이에요. 담음. 이 담음이 뭐냐면 제가 수독성 질환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독성 질환이 온다 이랬어요. 그럼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인체가 마시고 싶을 때, 사람이 마시고 싶을 때, 갈증이 날 때, 이럴 때 죽이는 정도로 마시는 겁니다. 뭐 거기서 조금 더 마실 수도 있죠. 또 담음이라는 것은 선천이 약해서 와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요. 그래서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낭수증입니다. 십병부담이라고 그래서 100가지 병이 오면 그 중에 90가지는 이 담음에서 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음낭수증. 그 다음에 식적. 먹는 것이 쌓이는 거죠. 식적이 있으면 어때요? 배가 고프면 못 견뎌요. 소화도 안 돼요.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요. 배고프면 막 신경질 막 내요. 이 식적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막 속이 막 쓰리고 여기가 따가워요. 뭐 벌레가 파먹는 것 같이. 이 식적에 의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허리 디스크도 오고요. 두통도 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음낭수증이라는 게 온다. 고환에 영향을. 그러니까 먹는 것이 고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혈. 어혈은 출산, 유산 후 또는 수술 후 또는 타박 후, 교통사고 후 어디에서 떨어진 다음에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필요 없는 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 줘야죠. 근데 인체는 자동 기계라서 사실은 저절로 대변, 소변으로 또는 땀으로 이렇게 배출돼 나가요. 그런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어혈이 음낭수증, 고환에 물이 차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음에서 오는 거냐, 식적에서 오는 거냐, 어혈에서 오는 거냐를 구별해야 되죠. 쉬운 거 아닙니다. 형생맥증을 합의해야 되죠. 형생맥증 합의한다는 게 뭐냐, 생긴 모습에 따라서 또는 맥에 따라서 또는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게 담음에서 온 거냐, 식적에서 온 거냐, 어혈에서 온 거냐. 그 다음에 고환에 물이 차는 현상은 두 번째 원인은 정과 기가 부족해서. 정과 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은 정기의 매몰이라고 그랬어요. 등뼈는 정기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쌓여서 오장부, 팔다리, 혈관 이런 다 퍼져나가죠. 그리고 더 쌓여서 고환 쪽으로 가서 정액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기가 부족하면 이건 뭐냐,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나면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왜 정기가 부족해?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지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정기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고안에 물이 차는 음낭수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안에 물이 차는 현상을 치료는 한의학에서는 고안에 물이 차는 경우 수술하지 않고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는 한약 투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죠. 원인을 찾아서 한약을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처방이 육미보증입니다. 이건 정기가 부족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약을 씁니다. 실제로 이 약을 써서 고안에 물이 차는 현상이 없어진, 그래서 10년 지난 후에 왔는데 보니까 아주 멀쩡한 청년으로 성장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청산, 이건 산증에 의한 거예요. 근데 산증 중에서 한산 또는 기산에 의해서 고안에 물이 찼을 경우에는 반청산을 써서 투여해서 음낭수종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감이통심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심장 또는 소장에 의한 산증이죠. 그 다음에 난간자, 이거는 간에 의한 산증이죠. 이와 같이 고안에 물이 차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원인에 맞게 한약을 투여하면 얼마든지 음낭수종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음낭에 물이 차는 경우 수술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고, 수술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치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바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 음낭수종의 이야기입니다. 음낭수종에 대한 생각입니다.